그들은 그것을 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 트윗을 남기고 몇 시간 후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한 것이죠.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비공개로 합의문에 서명하였고, 이에 따라 12월 15일부터 미국이 추가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는 중국과 1단계 무역협상에 실패할 경우 $1,560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15%의 추가 관세 폭탄을 예고해 왔는데요. 이 위협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미중 합의문은 단순히 추가적으로 관세를 서로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일시적 휴전이 아닙니다. 기존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매겼던 25%라는 폭탄 관세를 무려 50% 감축하는 동시에 신규 관세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고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지금보다 더 잘 보호해 줘야 하는 동시에 중국의 금융 서비스 분야에 미국 자본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즉 화웨이, 샤오미, DJI 등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자본이 들어가 수익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경영에까지 참여하겠다는 것이죠. 중국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다시 중국산 제품에 25%라는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스냅백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2020년에 미국산 농산물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7천억 원 규모를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선거에서 지지를 받았던 텍사스,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캔자스, 미주리, 노스사우스, 다코타 등 미국 농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차 합의 소식에 한국의 경제는 춤을 추고 있죠.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 특히 한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반도체의 경우 중국 수출 비중이 무려 44%에 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데요.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은 폭탄 관세를 피할 수 없는 데다가 반도체 수요가 글로벌 경제에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어 미중 무역 전쟁은 한국의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 가장 큰 타격이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 밝혔습니다. 글로벌 관세율이 1% 오를 때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GDP는 마이너스 0.2% 미만으로 하락하지만 한국의 GDP는 무려 마이너스 0.65%나 하락한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될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내수 시장 의존도가 낮고 글로벌 무대에 수출하며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일본은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로 내수 시장에 의존하며 점점 더 외국인 투자까지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신조 내각은 새로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기존 10%에서 1%로 제한시켜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은 이사 지내도 오를 수 없게 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이러한 일본의 폐쇄적인 움직임에 강한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일본 주식 거래량의 70%가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일본의 새로운 규칙 때문에 이들의 비용, 시간, 그리고 법적 위험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일본에 투자하는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도 이제는 껍질만 남은 수준이 아니라 그 껍질조차도 없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7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마치 일본 때문에 한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빠졌다고 우기기에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의 규제는 한국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대폭락하는 동시에 10월부터는 중국인 관광객 상승 추세도 마법처럼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일본의 관광업계가 초토화되어 가고 있고 일본의 수출은 수출 규제를 시작한 7월에 마이너스 1.6%, 8월 마이너스 8.2%, 9월 마이너스 5.2%, 가장 최근에 발표된 10월은 마이너스 9.2% 폭락해버렸습니다.
일본의 우스꽝스러운 외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은 내년부터 최소 수십조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선언하였는데요. 이를 시행하는 목적은 일본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은 기술 이전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하려 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이 미국과 사업을 하도록 압박 중이라 보도하였는데요. 세계 방산 기업 1위인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하라고 일본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일본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한국보다 2배나 많은 5만 4천여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의 현재 5배 수준의 10조 원을 방위비로 내야 하는 상황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일본의 방위성 간부는 일본이 혼자 미국에 요청하면 미국이 응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전했고, 고노다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FMS 시스템 전체를 관련국이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즉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기를 비싸게 팔고 돈만 받고 제때제때 주지 않는데도 일본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 한국을 포함해 10개 국가에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여기에 자신들이 미국의 연간 10조 원이라는 방위비를 고스란히 미국에 내야 할 상황 속에서 미국과 협상할 만한 카드가 없으니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얼마나 선방하느냐에 따라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미국과 협상을 잘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배려 예산이라고 해서 원래는 미군이 내야 하는 인건비, 전기, 가스, 수도요금까지도 배려 차원이라는 명목 아래 일본인들의 세금을 쏟아부어 부담하고 있고 5년치 방위비를 한꺼번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비교가 되지 않을 수준의 방위비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한국에 협상 잘해라 라고 마치 한국을 응원하는 듯한 처절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 주도권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베 정부의 초조함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뜬금없이 한국 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이례적으로 먼저 밝히면서 그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심도 있게 조율 중이라고 반응하고 있어 아베 총리의 발표에는 명백히 조급함이 묻어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13일 일본 언론과 재계 인사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모인 가운데 개최된 내외 정세 조사회 강연에서 갑자기 24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많은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진지하게 조율 중인 것은 팩트로 판단되어, 그러나 그동안 숱한 한국의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던 일본이 먼저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은 외교 당국 간의 줄다리기, 심리 싸움이 가장 치열한 사안이어서 실무진 사이에서 조율이 먼저 끝나고 양국이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는 항상 미확정 상태로 보도가 됩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엠바고가 걸리는 사안인 것인데요. 우리 청와대 측의 입장을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했던 상황이었죠. 아베 총리가 이렇게 마치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처럼 먼저 언급한 것, 분명 조급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지금 일본 내부에서 벚꽃 스캔들 터졌고 일본 정부 관료들의 각종 비리 스캔들로 지지율이 속절없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성과가 기대될 수 있는 외교 분야로 여론에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최근 많은 언론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베 정부의 지지율은 적게는 5%포인트, 최근 지지통신의 지지율 조사에서는 8%포인트까지 사실상 폭락을 했는데요. 이 과거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특혜 매각했다는 의혹, 그 과정에서 재무성이 결제 문서를 수정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이 지적으로 국회가 발칵 뒤집혔었던 작년 3월 9.4%포인트 하락한 것에 이어서 21개월 만에 지지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최장기 재임 기록을 경신하는 등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긴장감을 상실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느슨해졌다는 답변이 아베 내각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이유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의 장기 집권, 그 도덕성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제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항상 안보의 아베, 외교의 아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왔던 아베 정부는 외교마저 제대로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와의 미일 무역 협상 역시 자국 내에서는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죠. 실질적으로 일본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완벽하게 미국에게 퍼주는 형태의 협상이었는데요. 미 농산물의 대거 수입, 시장 개방을 약속한 대신 일본이 원해왔던 자동차 관세 폐지는 미국이 절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 일본의 의도대로 협상이 흘러갈지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인의 여행 불매 운동이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일본 정부는 최근에 스시마시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을 결정했죠. 한국인 여행객이 급감한 스시마시는 실제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스시마시는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90%에 육박한다고 하죠. 추경 편성을 통해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 여행객 확보를 추진하고 일본인 국내 여행객들을 늘릴 계획으로 보이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대략 30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아베 내각의 외교 정책에 대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추후 선거 그리고 개헌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들이죠. 지금 한일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악평까지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여기서 대화의 진전이 있다면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물론 당장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이 본질적인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 부분에서 양국의 전격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물론 매우 낮겠죠. 이 문제는 향후 많은 시간 동안 서로 고민하고 소통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 다만 아베 총리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주장해왔던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거나 혹은 한일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등의 일정 성과가 있었다는 최소한의 주장은 자국 내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베가 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아베의 의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 그것에 매우 강조한 것에서도 표출이 되는데요. 그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강조를 했어요. 내년 봄에 추진 중인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 이것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특히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2분 넘게 언급을 해서 한국에 대한 얘기보다 훨씬 오래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보다 중국 쪽에서 성과를 내세울 만한 가능성이 크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겠죠. 일본 쌀의 중국 수출 확대나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 관광 증가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 관광 증가, 물론 이건 사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 관광객들의 일본 방문 급감, 이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판단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보다는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기 쉬운 안건들인 만큼 아베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아베 정부는 점점 커지는 내부의 불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외교적으로는 충분히 잘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멘션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전과 다르게 좀 확연한 온도차가 있다는 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최근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일 무역 당국의 대화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다시 완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거론했습니다.
일본 NHK의 보도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에 미흡한 점이 해소가 된다면 이 수출 규제 사안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산업통